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청와대보다 용산이 안전하다. 미국의 도청 파문, 지금 뭐 파장이 일파만파인데 일단 용산이 상당히 안전하다라는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죠. 네, 어제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용산으로 옮기면서 보안이 뚫렸다 이런 지적이 뭐 야권, 언론 이런 데서 좀 나왔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보안 문제는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 도감청 방지 장치가 가동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은 청와대보다 용산이 훨씬 더 탄탄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뭐 그 이상의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어요. 요 정도 얘기했어요. 청와대 때 벙커는 지상으로 돌출돼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때가 더 취약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 레이저 도청 같은 거, 그러니까 유리창에 그 진동으로 하는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때가 더 엡슐런. 그렇죠. 그때가 더 이제 취약했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 따져보면 사실 대통령실 안보실 같은 경우에는 지상층에 있거든요. 예. 네, 뭐 2층, 3층 이렇게 있는데 뭐 벙커가 지상에 있었다라는 게 문제라고 하면 사실 뭐 안보실도 같은 선상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얘기들이 왜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반박이 안 되는지를 취재를 해봤는데. 청사 보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좀 경호처 소관의 비밀이래요. 그러니까 비서실이랑도 다 공유가 되지 않고 있대요. 경호 문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자나 뭐 고위 관계자들도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애초에 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더 꼬치꼬치 물어봐도 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추가했던 게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에 미국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미국과 협의하겠다라는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거보다 수위를 한 단계 올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에 통신사 연합뉴스발 보도를 보니까 이 기자가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를 한 내용, 이제 취재 내용을 적은 건데요. 대통령실이 자체 진상 파악한 결과 NSA, 국가안보국 등 미 정보기관이 운용하는 정찰 위성이 다수 활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위성에서 뭔가 이걸 도청한 게 아니냐 쪽. 이쪽으로 지금 대통령실은 자체 진상 파악한 결과들을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있네요. 대통령실 청사가 뭐 사람이 휴민트나 아니면 어떤 이런 레이저 감청 장치를 통해서 뚫렸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미국에서 정찰 위성에서 뭐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한 것 같고요. 어제 그러니까 도청 장치가 공사 중에 어디 심겨진 거 아니냐라는 뭐 추정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거 아니고 위쪽 위성에서 뭔가 쏜 게 아니겠느냐, 이쪽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하고 있고요. 또 문건 조작 가능성 뭐 요 얘기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려고 큰 그림 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대통령실이랑 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까지 같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근거가 좀 뭐가 있냐라고 여권 관계자들한테 취재를 해봤는데 네. 하는 얘기가 첫째로 이 사안이 불거졌을 때 이득을 보는 게 누구냐, 그게 러시아 아니냐 이런 추정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특정 세력이란 러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둘째로는 뉴욕타임즈에서 보도 나올 때 이게 이 문건이 친러 성향의 온라인 채널에서 주로 유통됐다. 그런 그 내용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문건 중에 최소 한 건 이상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들이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배후설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이제 이것만으로는 사실 배후설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기에는 좀 인과관계가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여당 내에서도 홍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조작했다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다라는 내부 의견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러시아가 배우냐 아니냐가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유출의 배우가 누구냐 쪽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도청이 됐느냐 안 되느냐가 더 우리에겐 핵심이긴 하죠. 그렇죠. 어떻게 도청이 된 거냐 뭐 이런 부분들. 김준일 수석 에디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나온 얘기들 중에서 확인된 것과 아직도 예. 미스테리인 점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일단은 이 정보가 그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문건을 찍은 거예요, 사진으로. 예. 종이 문건을. 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예. 밖에서 좀 띄워주십시오. 종이를 찍은 거예요. 저런 종이를 식으로. 찍은 거예요. 프린트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갖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인 거를 전제로 하면은 이거를 갖고 나와가지고 이거를 찍은 다음에 이거를 유포를 한 거예요. 예. 그렇다고 본다라면 이게 이제 추후에 이게 그 유포 경로는 지금 디스코드라는 온라인 채팅 앱, 이게 게임할 때 주로 쓰는 건데 이쪽에서 먼저 퍼지고 그다음에 뭐 포첸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텔레그램 등등을 통해서 확산된 걸로 지금 알려졌어요. 예. 자, 그렇다라면은 이거를 누가 갖고 나왔느냐, 그리고 이게 사실이냐, 이게 이제 초점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예. 지금 이제 국무부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 문건의 진위에 대해서 완벽하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 미국 쪽에 나오는 거는 대부분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지금 내용이 맞다라는 거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문건에서 언급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네. 그 내용은 그냥 추정컨대 이게 국내 정치에 너무 국제 정치에 민감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프랑스 사람 군인 100명 정도가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거는 나토가 개입하는 거라서 이거는 큰 파장일 수 있으니까 프랑스는 일단 이거 사실 아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모사드,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정원이에요. 네네. 국정원이 지금 사법개혁 그러니까 사법개혁 시위가 있는데 이거에 반대 시위에 모사드가 국정원이 개입을 했다. 이런 거니까 이것도 국내 정치에 이스라엘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부인.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 그래서 내용 근데 틀렸다. 예,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도 부인하지 않고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내용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출이 안 됐다라는 부인이 아니라 그 내용이 틀렸다라는 부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는 각국의 자기네 언급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부인하고 있는 거고 이런 다만 상황입니다. 궁금한 예. 거는 미국이 뭐 일부 조작, 수정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유출이 된 거는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중에 일부 손댄 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제3 세력인데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처음에는 3월 달에 지난달에 유출됐다라고 하지만 오늘자 어제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여러 언론을 보면 이미 1월 달에 이게 유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첫 문건이. 유출은.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3개월이 지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게 각색되거나 윤색되거나 이럴 가능성, 그러니까 그 제3자 말이군요. 개입설을 이런 건데 러시아가 처음부터 이걸 빼돌렸냐 여부는 알 수 없는데 그렇다라고 이 내용이 틀린 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로 좀 돌아와 보면은 이게 예. 도청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사실이 맞다라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에 대해서 설왕설래하잖아요. 예. 근데 오늘 대통령실이 얘기한 거는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요? 미국의 정찰위성이 만약에 이거를 네, 본 네. 것으로 본다라고 보면은 미국의 정찰위성이 그러면 대한민국 안보실도 들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심각한 문제. 이게 뭐 위성이 했든 아니면 휴민트가 했든 아니면은 전파로 쐈든 이거는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용산이 더 청와대보다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냥 안전하다는 말 딱 한마디만 던져놓고 사실은 그거에 대한 근거, 그럼 뭐 보안 시설 어떻게 됐는지 이게 만약에 다 대국 국민한테 다 밝히기 힘든 부분이 있다라면은 최소한 국회 운영이나 정보위에 이거를 보고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이런 식이면은 북한도 뚫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너무 안이하게 지금 넘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정확히 하자면 대통령실의 자체 진상 파악 결론이 나온 건 아니고요. 아니고 이제 이 통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예, 요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벌써 결론을 내겠습니까? 아무튼 요 내용은요. 잠시 후에 고민정 최고위원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이분이 청와대에 근무했었고 지금 뭐 민주당 최고위원이기도 하시니까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 인터뷰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김광일 기자, 두 번째 이슈로 가지요. 마약 음료 배후엔 신종 피싱. 서울 강남 일대에서 학생들한테 마약 음료를 나눠주고 협박을 한 사건. 결국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행으로 드러난 거죠. 그렇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 예. 이제 아예 경찰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가능성을 이제 이렇게 탁 찍었습니다. 경찰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최근에 마약 사업까지 손댔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이게 일단 총책이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있는 사람인데 20대 한국인 남성 이제 이모 씨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의 과거에 가담했던 전력이 확인이 됐고요. 이 씨가 중국에서 중국인 2명이랑 같이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는데 던지기 수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이스피싱 할 때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마약을 우리 국내의 강원도 원주에 있는 그 기일모 씨라는 사람한테 전달할 때 이제 뭐 특정한 장소에다 딱 네. 이렇게 던져놓고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썼고요.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썼고 요걸 이제 결국 알바생들한테 전달해서 이제 범행이 이루어지게 됐고 음. 또 하나 중계기를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070이라고 이제 앞에 전화번호 앞에 붙는 그러니까 중국발 그 인터넷 전화를 네. 010 번호 그러니까 우리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바꾸는 그러니까 우리 전화 올 때 010이라고 떠서 받았는데 알고 보면 이게 중국발 원래는 070 인터넷 전화 번호였던 거. 070. 예. 그 방식을 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많이 쓰는데 그걸 여기서도 썼던 것으로 드러났고 그 학부모들이 협박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전화번호의 발신지도 중국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범은 중국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그렇죠. 이모 씨. 예. 예, 그럼 우리가 그냥 가서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결국 공안의 협조가 필요한데 경찰 관계자 말로는 그 공안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분위기다라고 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보이스피싱범을 못 잡는 거 아닙니까? 그거랑 결국 이거랑 지금 똑같은 그림으로 가고 있어요. 그 밑에 그러니까 뭐라고 행동대원들만 잡지 항상 위에 주범 못 잡는 이유가 그건데. 그렇죠. 그리고 이 이모 씨 위에 혹시 더 상선이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 음료 100병 제조했다는데 뭐 얼마나 배포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병이 그러니까 이게 마약이라는 게 마약 음료라는 게 우유에다가 필로폰을 이렇게 탄 거거든요. 예, 예. 그게 100병이 제조가 됐는데 실제로 배포된 건 18병이고 그 중에서 뭐 안 마시고 놔둔 거 이런 거 빼고 실제 피해자들이 마신 거는 8병으로 파악이 되고 8병. 있습니다. 그중에 1억 원까지 협박 전화 받은 사람은 한 명인 거고. 그렇고요. 예. 자, 김준일 에디터. 예.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마약을 제조한 곳이 뭐 초등학교 100m 옆이었다. 뭐 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다. 그러니까 곳곳에 지금 시내에 뭐 어디 멀리 뭐 산속의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거 이런 거를 지금 시내에서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충격적이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가 이제 발족이 됐어요. 신설이 됐어요. 여기에는 이제 대검, 경찰청, 관세청, 교육부, 뭐 서울시, 식약처 등등이 다 들어가고요. 기존에 있는 마약 수사의 인원의 10배 정도를 투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840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뭐 검찰 377명, 경찰 371명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마약을 지금 단속을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뭐 아까 말했듯이 중국에 있는 총책 잡아야 되는데 그건 우리 힘으로만 안 돼서 그렇죠. 공조가 정말 절실하네요. 네, 그거는 공조가 절실한데 지금 마약 사범이 올해 1, 2월에 지금 지난해 1, 2월보다 32.4%가 늘었습니다. 야, 마약 사범이. 예. 근데 이게 단속을 열심히 해서 한 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사범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네. 특히 검찰은 청소년 상대 마약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이나 무기징역까지 지금 형을 때리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마약 범죄와의 전쟁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김광일 기자. CCTV에 천공은 안 나왔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경찰이 수사 중인데 뭐 계속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뭔가 하나 새로운 사실이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공이 그 관저, 그러니까 정확히는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찾았을 것으로 지목됐던 시점이 작년 3월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이 그 3월 한 달 동안에 공간 주변의 CCTV를 쫙 모아서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한 결과는 천공이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CCTV가 여러 대여서 특별히 뭐 사각지대가 있을 가능성은 작다고 했고요. 다만 일부 날짜의 특정 시간대에는 CCTV 영상이 없었대요. 이게 영상 파일이 하드디스크에 막 더 씌워지는 형식이라서 뭐 화질이 매우 흐릿하거나 아예 확인할 수 없는 영상도 있었다라고까지 경찰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계속 이 수사가 진행 중이었네요, 정말. 예. 그래서 CCTV 같은 경우에는 경찰은 사각지대는 없다. 다만 이게 계속 더 씌워지는 거를 이제 다시 복원을 한 거니까 흐릿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천공 같은 경우에는 진술서로 나는 여기 관저 선정에 개입한 적 없다라고 경찰에 제출을 했고 그래서 예. 천공을 경찰이 소환 조사를 한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증거가 없습니다. 이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부대변인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다른 목격자가 내가 이거를 실제 봤다라고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거는 좀 더 진척되지 어렵지 않을까. 근데 현재 분위기는 어렵고 뭐 정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권 말기라 돼야지 이게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은 조금 목격자라고 한 그분들도 다 뭐 입 다물고 있거나 부인하고 있는 상황.
CCTV 이런 거 뭐 다른 녹취 뭐 이런 거 없는 상황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은 조금 진상 규명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경찰의 수사 의지도 얼마나 있는가 좀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이것도 있지만 지난번에 그 천공의 스마트폰을 저기 감식해 보니까 예. 거기 그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발표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리저리 취재를 많이 해봤는데 천공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질 않거든요. 아. 차라리 깔 거면 그 천공의 수행원의 스마트폰을 봤어야 되는데 뭐 본인이 이렇게 두루마기 같은 거 입고 다니다 보니까 애초에 늘 공간이 없는데 그걸 이제 특정해 놓고 언론에 보도해 갖고 천공은 그 스마트폰이 조회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까지 보면 경찰이 수사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으로선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